누구나 다 갖는 욕망이지만 세상에 한 번도 태어나지 않은 캐릭터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보다는 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파랑새는 산 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캐릭터는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한국 만화의 역사를 바꾼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 이현세. 공포의 외윤구단을 비롯해 아마겟돈, 남벌, 버디 등 수많은 히트작을 탄생시키며 만화를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격상시키고 발전시켜 왔는데요. 2년 전부터는 웹툰에 도전하여 현역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만화계의 살아있는 전설 이현세의 스펙타클한 만화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현세 작가님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숫자 프로필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먼저 1978. 네, 한국 만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이현세 작가님의 데뷔 연도가 1978년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다룬 저강은 알고 있다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셨고요. 두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26. 작가님 나이 26세 불세출의 히트작 공포의 외인구단을 세상에 내놓으시면서 스타 작가로 무상하게 되십니다. 세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42. 한국 만화의 위상을 드높이고 발전시켜온 이현세 작가님, 만화가 최초로 42살에 세종대 만화학과 교수님이 되셨고요. 지금껏 후학을 양성해오고 계십니다. 마지막 숫자 보여주세요. 60. 작가님 나이 60세이던 재작년 웹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셨는데요. 당당히 신인상을 수상하시면서 다시 출발선에 서셨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화 그 이상의 것을 만들며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만화가 이현세 작가님의 숫자 프로필이었습니다. 이현세 작가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장르를 가리지 않고 스포츠면 스포츠, 뭐 SF, 역사물 정말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셨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게 어느 날 보니까 이제 26세 외인구단을 얼떨결에 만들었는데 대부분 명작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얼떨결에 막- 만드신 네, 거예요? 이게 정말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이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만화를 익히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건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반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 인기를 어떻게 할래? 그러다가 너 이제 언젠가는 대중의 인기라는 건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어느 날 떨어지는데 어떡할래? 어떤 작가가 될래?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한 게 이현세라는 작가가 인기는 앞으로 언젠간 떨어지겠지만 최소한도 한 번 한 이야기는 다시 하지 않는 작가가 되면 좋겠다.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한 작가로 남으면 나름대로 내 자리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결심을 했죠. 절대로 속편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다룬 소재는 두 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공포의 외인구단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한국 만화는 공포의 외인구단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 있었죠.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이야기들. 그건 과찬이고요. 네. 과찬이고 길도 잘 보이진 않았지만 좋았던 건 제가 가면 길이 됐으니까 그건 좋았습니다. 예. 아무도 간 적이 없는 거니까요. 예. 뭐 최고, 최대 이런 형용사는 항상 제가 받았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위험한 일이 마진이 많은 것 같아요. 위험한 일이 마침이 많다. 집안에서 그림쟁이 이 쟁이라고 하면서 환경이 그랬죠. 예, 환경이 그것도 환경이 중에서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만화에 대한 뉴스가 5월 5일 날 한 번 나옵니다. 5월 5일 날 어린이날. 그것도 저 여의도에서 YMCA 이 사모님들이 전국에서 불량 만화 20만 권을 수거해가지고 화형식한 거. 그렇게 한 번 나오는 그렇게 한 번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만화 그리던 친구들은 동네에서 만화 그린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뉴스에 대해서 이발소 아저씨가 한마디씩 하니까 이발하러 안 갑니다. 5월달은 그냥 길어도 그냥 다. 제 앞에 훌륭한 작가분들도 많았었는데 그때는 만화를 보는 사람들이 다 숨어서 봤어요.
보고도 자기 안 본 척하고. 근데 제가 이제 작가가 되었을 때 특히 외인구단이 나왔을 때는 이 만화 세대가 등장한 겁니다. 태어나서 애니메이션 광고를 본 세대. 그러니까 실사 광고보다는 더 요즘 애들이 만화 그림체에 더 눈을 빨리 주잖아요. 그걸 보고 자란 애들은 만화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그때쯤 대학생이 돼 있고 사회초년생이 되니까 외인구단 본 거를 자랑스럽게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화가 엄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는 그 순간 이현세라는 작가가 함께 올라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노력한 것보다는 훨씬 더 이 반향이 훨씬 컸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현세와 외인구단의 전과 후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만화 세대와 만화 세대, 비만화 세대의 그 경계선에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까치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누구나 다 갖는 욕망이지만 세상에 한 번도 태어나지 않은 캐릭터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보다는 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파랑새는 산 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캐릭터는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예. 그래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제 속에 있는 제 자아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상적인 면은 까치에게 주고 세속적이고 욕망에 몸부림치는 내 자신의 모습은 마동탁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인 거죠. 저한테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두 명은 같은 인물인 거죠. 다. 근데 이상은 까치에게, 현실의 욕망은 마동탁에게. 그리고 이렇게 둘이 대결을 시킨 건데 결국 제 속에 있는 대결 양상인 거죠. 그 자체가. 로맨스는 한 축으로 또 한 축은 그 사나이들이 강한 승부의 세계. 이게 참 흥미진진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아동 만화는 보면 네 가지 이게 덕목이 들어가요. 네 가지요. 우정, 사랑, 도전, 승리. 이 네 개가 들어가는데 모든 스포츠 만화도 그렇고 어린이들 성장 만화 기본 덕목이 이 네 가지예요. 근데 외인구단에서는 우정을 빼버리고 사랑. 그다음에 승리라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야. 도전뿐이야. 그 두 개를 가지고 외인구단을 만들고 하나는 집요한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 은하수처럼 달려가서 부서져 버리는 남자. 그다음에 극단적 비극적 영웅 남자. 그런 남자의 성향을 그린 게 이제 그 외인구단의 남자의 도전 드라마. 억눌린 시대상도 많이 반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우리 다 민주화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경제도 추락하고 취업 어렵고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돌파구가 필요할 때였죠. 그리고 그때 또 마침 학교마다 굉장히 그 집회가 많을 때였죠. 그러니까 그런 청춘들의 분노가 이제 이 외인구단하고 이렇게 맞아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강해지고 싶다. 세상을 바꿔봐야 되겠어. 그다음에 외인구단에 또 하나 있는 게 최소한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고 살고 싶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싶어. 그게 지금의 욜로족들이잖아요. 네. 그때 약간 수동적인 거죠. 나 최소한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겠어. 이렇게 바뀌었지만 같은 욕구인 거죠. 86년도에 이제 드디어 이장호 감독께서 이제 영화로 이제 만들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영화로 만들어진 국산 만화 1회 타이틀을 얻은 셈인데 저건 비장의 무기가 아니야. 다만 기본일 뿐이지. 아니야. 엄지가 아니야. 엄지가 아니야. 마지막 승리만은 쟁취해주길 바랄 뿐이다. 포기하시긴 아직 이릅니다.
말썽 꾸러기가 이렇게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그 이장호 감독한테서 장호 형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최고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젊고 최고 감독이니까 실험적 감독이고 얼른 쫓아나갔죠. 그러니까 만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너무 기분 좋았죠. 큰 사랑으로 영화까지 만들어진 공포의 외인구단인데요. 불멸의 캐릭터, 뭐 까치부터 셀 수 없이 많은 캐릭터들이 이현세 작가님의 손끝에서 탄생을 한 거잖아요. 작가님은 만화를 언제 처음 접하신 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요. 길을 지나가는데 만화 가게가 딱 있는데 딱 이렇게 얼어붙어 버렸어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림이 살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 그때 만화에 이제 빨려 들어가 버렸죠. 바로 만화책을 좋아하고 난 뒤부터 바로 그렸던 것 같아요. 한 권씩 이렇게 빌려오면 예. 빌려와가지고 숙제 해놓고요. 하루 종일 마루에서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게 재미였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제가 그림을 참 잘 그린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하고 미술 시간에 저는 한 5분 까짝까짝 하면은 끝나는 어떤 그 정물 이런 것들을 스케치를 옆에 있는 친구는 1시간 내내 그리는데도 그거를 화분 하나를 못 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거구나. 제가 만화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막 제가 막 지어갖고 주로 선생님 이렇게 흉보는 게 제일 인기 있거든요. 인기가 많았겠는데요. 네, 그거. 그다음에 이제 괴담. 그때부터 만화가가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만화가가 돼야 되겠다기보다는 만화가게 주인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만화가게 주인. 네. 근데 이제 그 꿈이 워낙에 이제 만화책 보면 혼나니까 학교에서도 혼나고 집에서도 혼나고 네. 그러니까 중학생이 돼가지고는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싫어서 싫은 게 아니라 사회에서 워낙 제약시하니까 이제 보지 말라고. 요만큼씩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대를 가리고 했다가 그러면은 좌절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 미대에서 받아줬으면 아마 만화가 안 됐을 겁니다. 제가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재능은 좀 있는데요. 네. 색약이거든요. 색약이요? 색약, 그러니까 정록색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초록하고 적색이 빨간색이 섞여버리면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대학 입시 전에 이제 알았으니까 미대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미대뿐만 아니고요. 미대 못 가죠. 3군 사관학교는 다 못 가죠. 그다음에 자연계 전혀 못 갑니다. 딱 인문계 몇 개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건 쓰고 그리는 건데 이거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회화보다 만화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근데 결과는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정사도 순탄치 않으셨다고 하는데 20살 무렵에 방황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 뭐 미대 진학에 실패하셔서 그런 것도 있었을까요? 제가 그 당시는 아주 험난했을 때인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화를 그리러 올라왔었어요. 네. 근데 만화 그리는 이 화실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작가부터 너무 가난하니까 그 한참 때 하루 2끼를 먹어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다시 대학 가야지. 내려가가지고 할머니가 그러면 대학을 보내줄 테니까 종묘라고 하죠. 저 고향에서 조상들 다 모셔가지고 합제할 때 있어요. 거기 내려갔다가 제가 양자 온 걸 알아버린 거예요. 제가 적은 집에서 큰 집으로. 그 당시엔 좀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지 형제분이 하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 가게를 다시 잡아야 되니까 큰 집에 애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게 좋으니까 제가 태어나자마자 양자로 보낸 걸 제가 무지 둔한 사람이죠. 20살 때 그때 고향 가서 안 거예요. 고향 가서 아는 것도 다른 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당연히 얘는 양자 간 걸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얘기를 쉽게 해버린 거죠. 아버지 잘 있니?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큰 집도 작은 집도 어디에도 이게 있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어린 마음에 불가능하니까 다시 만화 그리러 올라왔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래서 어떠셨나요, 그때 마음은?
다 대학 다니는데 저는 대학을 안 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별로 편치 않고 집에는 가면 할머니 얼굴 볼 것도 큰 집, 작은 집, 어머니들 보는 것도 편치 않고 네. 편한 건 그냥 만화를 그리기서 딱 처박혀가지고 있는 것만 편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몰입할 수 있었죠. 자기 운명하고 전쟁을 한 거겠죠. 안 지려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은 또 연자제가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형제 둘째 삼촌이 인민군으로 왔다가 갔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또 연자제로 이렇게 걸려 있어서 공무원 같은 거 절대 못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기가 상처를 받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죠. 내상을. 그래서 제 성격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작품도 보면 어린애만 하면 어린애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뭐 약간은 이념이 개입된 아니면 또 어떤 아주 현실적인 것 이런 게 그 당시 만화하고는 안 맞죠. 그러니까는 애초에 아동 만화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운명대로 그렇게 찾아가더라고요. 결국은 가족 만화 쪽으로. 네. 78년에 데뷔를 하고 만화계를 크게 성장을 시킨 반면에 이제 그렇게 또 심의 과정에서의 어려움, 뭐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80년 가을에 예. 대한민국 만화가들이 다 저기 남산에 있는 안기부에 다 불려갔죠. 뭐 이런 결이에요. 1. 우리는 불량 만화를 그리지 않는다. 2. 우리는 우방 국가를 폄훼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 1. 미풍명속에 저해되는 만화를 그리지 않는다. 뭐 아주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보슬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전국의 만화가들이 다 개재재하게 써가지고 이제 결의를 하고 내려오는데 정말 슬픈 거예요.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예를 들면 어떤 걸 문제 삼아요? 첫 번째는 부모에게 이렇게 반항하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드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공무원에게 공권력에 대들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경찰이 써라 이러는데 안 쓰고 담 넘어가는 도둑 얘기는 안 됩니다. 일단 써야 돼요, 도둑이. 그다음에 뭐 괴뢰군 인민군을 잘생기게 그리면 안 되고요. 네, 간첩이 미남이면 안 됩니다. 간첩은 뭐 맨날 이 잡고 있든지 험악하게 나 간첩이야 이렇게 막 그러면 안경 얘기 칼자국이 탁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때는 또 새마을 운동이 한참 때라가지고 초가집 그리면 안 돼요. 예. 시골에 초가집 그리면 안 되고 도심지에 달동네 그리면 통과 안 됩니다. 사랑은 폐지합니다. 어떻게 그럼? 사랑이요. 그건 절대 안 되죠. 큰일 나죠. 그건 큰일 나죠. 주인공이 결혼하는 이야기도 구체적인 건 안 되죠. 아이고. 이 밖에도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그 작가님만의 어떤 노하우 이런 심의를 피해갈 수 있는 노하우 몇 가지가 있었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이제 그래서 배경을 한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바꿔버립니다. 미국이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효보다 위에 있었던 게 충이에요. 충, 효보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하고 대립하는 건 되는 거예요. 제일 급하게 가서 일본인이 된 아버지와 형, 한국인으로 남고 싶어하는 동생. 얘들이 야구를 하고 막 경쟁하고 다투고 하는 거는 통과를 시킬 수 있죠. 효보다는 충임이니까. 위에 있는 개념이니까. 그다음에 또 가끔은 일부러 화장되게 막 그립니다. 여기서 놀라게 심의실에서 좀 고치세요 그러면은 딱 그 중간중으로 원래 이 정도를 내가 바라는 거였었어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 너무 아까운 장면 있잖아요. 너무 아까운 장면. 이건 정말 임팩트가 있는 장면.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떼놓고 그렸던 걸 가짜로 하나 해서 통과시키고 나오면 이걸 이렇게 다시 붙여서 책을 찍죠. 그거는 이제 근데 굉장히 각오를 크게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다 납본을 받습니다. 심의실에서 자기들이 명령한 대로 이 만화를 제대로 그대로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를 납본 받아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 걸리면 출판사가 일단 자격 정지가 몇 개월씩 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출판사 사장님도 큰 결심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근데 그 효과가 아주 크죠. 왜냐하면
연세 만화에서는 다른 데서는 생각도 못하는 게 여기 나왔어. 네, 이번에는 이현세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사진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내 네. 인생의 사진 코너입니다. 어떤 사진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여기 보시죠. 보여주세요. 일로 보세요. 오, 헉, 올해 올해 신인상. 신인상. 저 모습이 그럼 몇 년대예요? 재작년요. 재작년에 신인상이요. 네. 아, 이게 웹툰 이제 네, 시작하시면서 웹툰. 얘기겠죠? 웹툰 신인상 받았는데 60살이에요. 미리 사전에 저 연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너무 놀라고 또 황당하기도 하고 신인상은 그에 받지 않으면 못 받거든요. 그렇죠. 이미 대상이나 뭐 다른 상을 받고 나면 이제 신인상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상은 내 인생에는 없구나. 네. 그런데 이게 웹툰, 저 준 상이 웹툰 신인상이었거든요. 만화 작가 신인상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모로 아주 감동적이고 저 플랫폼의 그 어떤 당사자들 센스에 아주 네. 감동했죠. 네, 근데 또 부담이 이제 있는 걸로 생각이 드네요. 부담 많죠. 그렇죠. 네. 이제부터요.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네. 사실은 지금 10대 그 시골 노놈 예. 후배들. 10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네. 제가 보면 한 절반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재밌는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10대들한테 맞춰가지고 어떻게 나도 이해가 되도록 나를 바꿔볼까. 어떻게 하면 10대들에게 맞는 정서를 가져서 접근할 수 있지. 이 마음 하나 하고 살아온 대로 가자. 네. 내가 나를 좋아하는 40, 50대 나와 같이 똑같이 늙어가는 그 팬들에게 맞추자. 이 두 개를 가슴속에서 이렇게 서로 놓고 아무리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천국의 신화를 가지고 나를 좋아했던 40, 50대 이상의 사람들과 소통하겠어. 그래서 한쪽을 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잠도 잘 오고 너무 편한 거예요. 막 10대 애들이 막 이렇게 댓글에도 뭐 그러겠지 뭐. 지면 만화와 웹툰은 정말 다른 네. 거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그 카트와 카트 사이를 흐르는 그 혈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간과 공간이 이동해주는 연출을 우리가 접수하는 거거든요. 한 페이지에. 그래서 그걸 공간 연속 예술이라고 정리를 해요. 스크린은 하나로 딱 고정돼 있습니다. 스크린 자체를 가지고 막 나누지는 않아요. 특별히 가끔은 연출할 때 그런 네.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스크린은 그대로 있고 이거를 24프레임, 32프레임, 프레임 숫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움직여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 연속 예술이라고 그래요. 웹툰은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시공간 연속 예술입니다. 이렇게 마구 갈라도 되고 영화처럼 쭉 이렇게 스크롤로 봐도 되고 그다음에 그 여백 아까 얘기했던 홈통을 만화에서는 아무리 길게 여백을 줘도 이 정도면 지면에 한계가 있으니까 더 못 주거든요. 웹툰은 어떤 데 스크롤 내리면 검은 공간이 하염없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간과 공간을 같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작가들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기가 훨씬 더 재밌어지는 거죠. 작가군 발굴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오셨는데 그 지옥 캠프. 네. 그게 몇 박 며칠로 그죠? 9박 10일입니다. 체력이 엄청난 체력이 계속 필요히 그리나요?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계속 그립니다. 그게 학교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몰입을 해가지고 자기 작업을 온전하게 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예. 뭐 과제도 해야 되고 다른 교양도 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4년을 다녀도 옛날 문화생이 6개월 동안 트레이닝 받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적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처음 데려왔는데 처음 갔을 때는 완전히 시골, 산골, 연수원 이런 첩첩산중에 데리고 갔었어요, 얘들은. 그 주변에는 가게도 하나도 없죠. 민박도 없고. 화장실 때문에 난리도 안 난 거예요. 거기다 씻지도 못하죠. 그걸 9박 10일을 하고 오니까 애들이 9박 10일 갔다 와가지고 자기들이 그린 걸 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어요.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지옥 캠프라고 적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지옥 캠프가 돼버린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은 천국 같은
네, 캠프에서 시설이 좋군요. 지옥 같은 마감을 가지고 전쟁을 하죠. 예. 그래서 전국의 학생들 100명을 뽑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받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30페이지 이야기 줄거리와 콘티를 들어가기 전에 받습니다. 그럼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컴퓨터 설치하고 테이블 딱 줘서 종을 울립니다. 시작 그러면 그때부터 경쟁을 하는 거죠. 목적은 그걸 끝내야 돼요. 30페이지. 끝내지 못하면 마지막 날 전시를 못 합니다. 작품이 끝나야 전시를 해요. 그리고 전시를 하고 나면 이제 한국에 있는 한 30개 되는 만화 플랫폼에서 대표나 편집자가 옵니다. 그리고 출판사도 오고 와서 이제 작품을 스카우트 하죠. 그러니까는 학생들로서는 굉장한 등용문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작가 지망생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잘 될 거라는 자기 확신이 있느냐. 근거가 없더라도 난 잘 될 수 있어. 라고 하면 만화를 그려도 좋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5년이고 10년이고 독자의 메아리가 없어도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계속 그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재능은 있는 거야. 이 길로 가도 될까? 이 길로 가다 보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친구는 100% 그까지 가지를 못해요. 자기 확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작가님에게 만화란 무엇일까요? 자, 저한테는 밥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밥. 매일매일 먹어도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배고프잖아요. 예. 밥은 질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화는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밥같이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으니까 39년을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십니까? 동화를 하고 싶습니다. 동화. 70이 지나면. 마지막 할 수 있는 작업이 동화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손자, 손녀에게 읽힐 수 있는 그런 동화를 하든지 아니면 나하고 똑같이 늙어가는 늙은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하든지. 아, 예. 앞으로도 한국 만화에 살아있는 전설로 여러분 곁에서 멋진 작품들을 계속해서 써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박수로 기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